9월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 인신감금 옥중투쟁 1638일째 4년 7개월 되는 날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D-165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 역대 추석 중에서 가장 힘든 추석을 쉬었습니다. 중국 폐렴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1년에 그렇게 자주 못 보는 가족들조차도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비극적인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또 추석 연휴에도 많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 재래시장 상인분들은 한숨을 쉬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방역 실패에 대해서 분노를 넘어 삶의 힘든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추석 연휴 전에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생가가 있는 구미 상모동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께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된다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유경수 여사께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비참한 대한민국 현실, 또 그분의 따님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1년 7개월간 거짓 불법 탄핵에 의해서 좌파들, 사회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혹은 가짜 보수, 탄핵 부역자들에 의해서 감옥에 계신 이 상황을 우리는 힘들게 박정희 대통령 각하 네 분의 영정 앞에서 힘든 고뇌를 했습니다.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떻게 윤석열이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께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45년형을 구형한 윤석열이 자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TK 영남권의 표를 좀 얻어보려고 와서 하는 정치쇼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심지어 죄 없는 대통령께 등 뒤에 칼 꽂고 배신 역적 행위를 한 유승민이가 그 연휴 첫날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것을 감안하고 상모동 찾아오는 그러한 모렴치에 국민들은 치를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유승민의 그 이율배반적 행위에 대해서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자들은 유승민이가 의도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이용하고 있다. 생가를 방문하면서 피해자 코스프레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구미 시민들과 자유우파 국민들께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역자 칼춤을 친 춤 윤석열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했고, 윤석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더 이상 보수우파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마라. 석고 대죄해도 용서가 되지 않는데 자기 새 과시하듯이 와서 비는 주룩주룩 내리는데 쫓기듯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죄를 지은 놈들은 다리를 펴고 못 잔다는 우리 선배, 선조님들의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유승민의 그 창백해진 얼굴을 보면서 죄 지은 놈들의 말로는
분명히 그 끝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구미 시민들과 우리 애국 자유우파 국민들 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정의가 이긴다는 겁니다. 진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꼭꼭 문을 닫았던 언론 방송들이 대서특필 내주는 것도 이제 국민들께서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 또 누가 배신자고 누가 역적이고 누가 자유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그러한 구미 상무동에서의 투쟁이었습니다. 많은 동지들이 많은 국민들이 추석 연휴 힘든데도 또 바쁜데도 많이 나와주셔서 함께 진실 정의의 투쟁을 해주신 데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덕시장의 화재로 전소된 영덕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 시장 상인분들의 그 힘든 말씀들을 들었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희들은 분명히 깨닫고 왔습니다. 또 많은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희망 배달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한 분 한 분 상인들을 격려하고 또 물건 하나하나를 사주시고 우리가 가진 그 뜻을 충분히 전달했고 영덕시장 상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영덕시장 상인 모든 분들이 감동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가 진솔되게 다가가면은 또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힘든 국민들을 찾아가면은 국민들은 알아주십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이 어딘가 분명하게 우리는 희망 배달 56차를 겪으면서 충분히 느끼셨으리라 봅니다. 지금 코로나 전국이 이번 추석에 대목을 보려고 했던 상인들의 낙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 선언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영업자분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방역, 소상공인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회생할 수 없는 실패의 굴레로 가는 그러한 방역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늘부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합니다. 이제 18개월, 19개월간 이 방역 시스템에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고 이제 방역에 국민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을 핑계로 재래시장이 무너지고 우리는 56군데의 재래시장을 가면서 이렇게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무너지면은 더 이상 회생이 불능하다라는 수도 없는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뵈면서 그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지 못하는 참담한 모습을 뵙고 요 근래에 수십 명의 분들이 목숨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암울한 현실을 봅니다.
코로나가 병으로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방역 실패가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위독 코로나를 선언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자기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이제는 20개월 가까이 버텨왔던 자영업자나 식당 경영하시는 분들이나 소상공인 분들이나 재래시장 상인분들을 믿습니다. 그분들이 만약에 코로나가 전파되면은 그 식당이나 자영업은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20개월 가까이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뻥방역, 백신 수급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인내를 가지고, 특히 우리 자영업자들은 인내를 가지고 지켜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코로나로 죽는 분들이 아니라 삶의 고통에서 죽는 많은 자영업자들이 이제는 급속도로 많이 늘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인원 제한 철폐하십시오. 시간 제한 없애십시오. 우선적으로 자영업 비대위 분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그분들의 충분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재래시장이 죽으면 중산층이 무너지고, 중산층이 무너지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근간이 무너지는 겁니다. 요 근래 수십 명의 분들이 자살을 택하고 있는데 이제 제발 죽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방역 실패와 싸우겠습니다. 위독 코로나를 우리는 오늘부터 선언을 합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자유를 돌려주십시오. 자유가 아니면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심정을 깨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성남의 대장동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 하필이면 이재명이 성남시장 할 때 그런 어마어마한 특혜들이 있었는가? 성남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얼마만큼 관여를 했는가? 거기에 이재명 지사는 그 당시 성남시장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하천 대유는 도대체 누구 것인가? 하천 대유에 말도 안 되는 이익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겁니다. 너무 냄새가 진동하지 않습니까? 민간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가장 모범적인 개발 사업이라고 떠들고 있는 이재명의 입을 찢어주고 싶습니다. 너무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것 같아요. 이재명은 특검을 자신 있으면 해보라고 그렇게 떠들더니 특검 요구를 하니까 이제는 공문위를 뺍니다. 특검이고 국정조사고 받지 않겠다. 그냥 수사만 받겠다. 이재명이 수사만 받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냥 대통령 선거 때까지 수사하는 척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고 우리 공화당도 대장동 개발 특혜, 하천대유의 돈 흐름, 또 이재명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릴 때 혁혁한 공을 센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한 양아치 법조인들,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합니다. 정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이 그리 힘들어하는데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들을 보고 있으려니까 정말 힘이 드네요. 요즘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분명히 국민의힘의 윤석열에 대한 고발 사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 공작적 냄새가 짙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나 손중성 검사나 또 김웅기라는 자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이에나처럼 같은 당인데도 잡초가 아니라 양아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1심을 놔놓고 그렇게 출당을 시키고도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 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했다고 얘기하는 홍준표를 보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나쁜 놈들 순서를 정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지금 후보들을 나쁜 순서대로 뽑는 건가라는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진실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의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없고 헌법적 가치를 지킬 의지도 가지지 않고 국민들의 아픔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혹은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쫓아가는 불나방들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대통령 선거 후보자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할까? 지금 여러 후보자들 보면요, 나쁜 순서대로 사람을 뽑는 그러한 나쁜 사람 경쟁같이 보인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러한 나쁜 거짓의 세력들, 불의의 세력들, 반대한민국 세력들, 반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들을 끝장내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결별하면 되는 거예요. 5년 가까이 진실되게 부패하지 않고 깨끗하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싸우고 배신, 역적들의 보수, 가짜 보수들과 싸우는 우리 공화당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답답해하지 마시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한 사람이라도 그런 당위성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짓으로 정권 교체하면은, 불의로 정권 교체를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놈들하고 어떻게 정권 교체에 연대를 할 수가 있습니까? 나쁜 놈들은 이번 대선을 통해서 그냥 물리치면 되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또 조원진은 국민들을 믿습니다. 문재인의 유엔 연설을 보면서 문재인 이 사람은 정말 정신적인 감정을 좀 해봐야 되겠구나. 도대체 김여정이가 그런 수모를 주고 그런 가전 희롱을 하는데도 북한 바라기에 빠져있는 저 사람,
북한에서 김정은 세력들이 연변 원자로 재가동을 실시하고 크루즈 탄도미사일을 쏴대고 순항미사일 1500km 명중했다는 순항미사일을 쏘고 그렇게 하는데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던 문재인이 유엔 총회에 가서 느닷없이 다 끝난 종전 선언을 또 얘기했습니다. 지나간 노래를 레코드에서 듣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이제는 정신감정할 때가 됐다 이래 보는 거예요. 정의원이라는 외교부 장관 이자는 또 뭡니까? 미국의 외교협회에서 간담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반중 블록은 냉정적 사고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정신없는 사람 아닙니까? 중국이 공세적으로 이렇게 외교활동 압박을 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대한민국에 행했던 그러한 사드 보복 압박도 정상적이라는 겁니까? 이 대통령이 약간 이상해지니까 외교부 장관이 더 날뛰고 있어요. 그러면 한미동맹이 아니고 한중동맹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역적이에요. 역적. 대한민국의 역적들이다 이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서는 한미동맹 이 굳건하게 가야 되는 당위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반국민적, 반체제적 역적들이다. 그 역적 행위를 국내에서도 모자라서 미국까지 가서 유엔에서 하고 미국 외교협회에 가서 그런 망언들을 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 지금 정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잘못된 공산사회주의자들이 이 정권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공산사회주의에 썩은 내나는 부패 세력들, 또 시대착오적 세력들, 한미동맹 세력들, 반미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야당이라는 자는, 지식인들이라는 자들은 다 굴종하고 비겁하게 다 도망갔어요.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지금의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을 위해서 용서할 수 없는 발언들은 잘못됐다고 할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추석 지나서 참 덕담을 드려야 되는데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삶은 소대가리 같은 것들이 유엔이나 미국 가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이 정신들이 정신 감정을 받아야 될 상황이 왔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대한민국의 체제나 국격이나 국민들의 품격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가 있는가.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은 정해져 있다. 그 길은 옳은 길입니다. 우리 공화당 가는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